안녕하세요. JIN 경제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라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난 1년이 얼마나 긴 터널 같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으로 축제를 벌일 때 정작 반도체의 상징인 삼성만 소외됐다는 그 박탈감. 도대체 삼성은 왜 하이닉스에게 밀리는 거냐는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 그 모든 답답함을 단번에 날려버릴 기록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삼성의 진짜 골든타임인지 그 숫자의 실체를 보게 되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의 핵심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공식 지목하며 2월 셋째 주 양산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오늘 이 영상에서 삼성이 어떻게 하이닉스의 독주를 막아 세웠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가 언제쯤 웃게 될지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를 동시에 흔들었던 단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초당 11.7기가비트라는 경이로운 데이터 처리 속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이 베라, 루빈이라는 암흑물질급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제시했던 불가능한 미션을 삼성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과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수율 문제로 고생한다더니 어떻게 갑자기 이런 반전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삼성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6세대 직행 프로젝트라는 단두대 매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5세대인 HBM3 시장을 장악하며 승전고를 울릴 때 삼성은 그들과 같은 전장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예 다음 세대인 HBM4의 설계 도면을 처음부터 다시 그렸죠. 여기서 삼성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던 발열과 적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 바로 어드밴스드 TCNCF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일상적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무더운 여름날 얇은 이불 여러 장을 겹쳐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땀이 나고 숨이 막힐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칩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사이사이에 열이 갇혀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이닉스는 이 문제를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지만 삼성은 비전도성 필름을 더 얇게 펴서 칩 사이의 간격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필름 방식이 수율을 잡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삼성이 결국 이 난제를 풀어내면서 하이닉스보다 더 얇고 더 많은 칩을 쌓을 수 있는 고지를 선점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반도체라는 종의 진화라고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메모리는 기억만 하고 프로세서는 계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둘의 거리가 멀면 데이터가 오가다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HBM4이고 삼성이 여기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의 결합입니다. 전 세계에서 메모리 1위이면서 동시에 최첨단 위탁 생산 공정을 가진 회사는 삼성전자 딱 한 곳뿐입니다. 하이닉스가 대만의 TSMC와 손을 잡고 관리실을 지어달라고 부탁할 때 삼성은 자기 집 앞마당에서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이번 전쟁의 결정적 승부처로 꼽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이 가진 이 원팀 전략은 제품의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이닉스 연합보다 최소 2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속도가 생명인 인공지능 시장에서 2개월의 시간 차이는 곧 시장 점유율 10%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실제로 올해 삼성의 HBM 점유율이 16%에서 35%까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압도적인 공급 속도 때문입니다. 한번 벌어진 격차는 다시 좁히기 어렵다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불문율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하이닉스와 대만 기업의 연합군이 너무 강력해서 삼성이 끼어들 틈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었죠.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에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가격 협상력에서도 밀리고 만약 하이닉스 공장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엔비디아 전체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은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삼성이 다시 올라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삼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나노라는 초강수를 두며 엔비디아의 기대치 그 이상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미래를 그려보아야 합니다. 삼성이 다시 왕좌를 되찾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는 과연 무너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삼성의 부활은 항상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반도체 치킨 게임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일본의 엘피다와 독일의 키몬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 삼성은 오히려 투자를 2배로 늘려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경쟁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삼성이 주도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성의 부활을 단순한 호재 이상의 사건으로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일본 도시바가 세계 메모리 시장을 호령하던 시절 삼성은 후발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남들이 주춤할 때 과감한 선제 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이번 HBM4 사태도 판박이입니다. 기술 격차가 벌어졌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정의 근간을 바꾸는 도박에 가까운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사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메모리 칩 생산에 도입한다는 것은 전 세계 반도체 엔지니어들에게는 마치 엔진과 모터를 동시에 돌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처음 본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삼성이 아니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 융합 기술이 결국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평택 P4 공장의 가동률입니다. 현재 삼성은 월 10만 장 규모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HBM 전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건 돈 냄새를 맡은 삼성이 모든 자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한 이유도 단순히 뉴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거대한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승부는 기술의 높이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으로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느냐는 체력 싸움으로 넘어왔고 그 체력에서 삼성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삼성전자를 거대한 항공모함에 비유하곤 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속도가 붙으면 그 어떤 파도도 뚫고 지나가는 위력을 발휘하죠. 지난 3년간의 소회는 이 항공모함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바다에 적응하기 위한 항로 변경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항로 설정은 끝났습니다. 베라 루빈이라는 거대한 목적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가속을 시작한 셈입니다. 하이닉스가 닦아놓은 길 위에 삼성이 자본이라는 거대한 바퀴를 얹었을 때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이 겪었던 지난 5년의 지옥은 어쩌면 더 큰 도약을 위한 예방주사였을지도 모릅니다. 2019년에 오만했던 결정을 반성하고 다시 엔지니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삼성. 그들이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이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피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HBM4 양산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2026년은 대한민국 반도체 잔혹사가 아닌 영광의 시대가 다시 열리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변화의 길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하이닉스에 열광할 때 삼성의 실험실에서 피어오른 연기를 포착한 사람만이 이번 반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1.7기가비트라는 속도는 단순히 데이터 전송 속도가 아니라 삼성이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는 속도이기도 합니다. 베라 루빈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탄 삼성전자의 항해는 이제 막 돛을 올렸습니다. 거센 풍랑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엔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수율의 안정화입니다. 아무리 설계가 훌륭해도 실제 공장에서 불량 없이 찍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4나노 공정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맷집을 키워왔습니다. 그 맷집이 이번 HBM4 전쟁에서 결정적인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이닉스와의 선의의 경쟁은 계속되겠지만 적어도 삼성이 뒤처졌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이제는 견뎌온 시간만큼 보상을 받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1등은 없지만 1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판을 갈아엎는 결단력, 그것이 우리가 알던 삼성의 본 모습입니다. 이번 2월의 양산 소식이 그 부활의 신호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명확한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것은 결국 공부와 데이터뿐입니다. 삼성이 다시 그리는 반도체 지도의 첫 페이지를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경제였습니다.